SK 하이닉스를 아직도 한국 반도체주로만 보고 계시면 이번 주말에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한국 시장 안에서만 평가받던 메모리 회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사는 AI 메모리 대표주로 넘어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 나스닥 ADR 이슈가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미국 상장 계획에서 나스닥을 선택하려는 흐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르면 2026년 8월 미국 상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SEC 승인도 6월 22일 주간에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영상은 바로 다음 주 이슈를 선점하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개인 투자자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나스닥 투자자, 월가의 성장주 투자자, AI 테마를 쫓는 글로벌 자금이 직접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한국 반도체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ADR이 왜 중요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에도 이름을 걸어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사려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시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환전도 해야 하고 거래 시간도 다르고 시장 구조도 다릅니다. 물론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ADR은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평소에 거래하던 시장에서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이닉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접근성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아도 사기 불편하면 자금이 덜 들어옵니다. 반대로 사기 쉬워지는 순간 그 기업은 전혀 다른 자금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ADR의 핵심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올라간다는 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이름을 하나 더 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기술주들과 같은 무대에서 비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주, 메모리 사이클주,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종목으로 많이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에 올라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한국 반도체주냐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 안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여기서 나스닥이라는 무대가 중요합니다. 나스닥은 단순한 거래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AI, 클라우드,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을 가장 익숙하게 비교하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안에서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 AI 서비스를 파는 회사, AI 서버에 필요한 칩을 공급하는 회사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봅니다. 하이닉스가 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건 자기 소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볼 때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D램 가격은 괜찮냐?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어떠냐? 메모리 사이클이 어디까지 왔냐? 그런데 나스닥 투자자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면 HBM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누가 핵심 공급망이냐? AI 추론 수요가 커질수록 메모리 병목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 이 질문이 하이닉스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가장 강한 서사는 지금 한국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평가받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의 핵심 병목을 잡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평가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스닥 ADR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장이 곧바로 실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더 짓는 것도 아니고 HBM을 하루아침에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단순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스닥 상장이 만들어내는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격은 실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비교군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 프리미엄이 달라집니다. 같은 실적을 내도 성장주 시장에서 보면 다르게 평가받고 경기 민감주 시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안에 있을 때는 메모리 사이클의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좋을 때는 오르고 나쁠 때는 빠지는 경기 민감 반도체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이 회사는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하이닉스가 같은 회사여도 보는 프레임이 달라지면 밸류에이션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스닥 ADR은 단순 상장 이벤트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한국 메모리주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느냐? 답은 HBM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GPU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서 GPU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좋다고 차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엔진에 연료가 제때 들어가야 하고 열이 감당돼야 하고 전체 시스템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막히면 그 성능을 끝까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진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강한 지위를 만든 회사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도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선두 지위를 유지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유율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하이닉스의 HBM을 실제로 쓰고 있고 차세대 AI 서버의 핵심 부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는 일반 메모리주와 달라집니다. HBM 시장에서 선두라는 건 단순히 많이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로드맵 안에 깊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AI 반도체는 GPU 따로, 메모리 따로, 패키징 따로, 각자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차세대 GPU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HBM을 붙일지, 전력과 발열은 어떻게 맞출지, 패키징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HBM 공급사는 단순 부품 판매자가 아닙니다. AI 서버 설계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번 고객사 로드맵 안에 깊게 들어가면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다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영원한 독점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HBM 시장을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만든 고객 신뢰와 양산 경험은 단기간에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HBM은 그냥 기술 발표만 잘한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성능으로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진짜 공급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HBM을 잘 만든다는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고객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검증된 공급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스닥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한국 투자자는 이미 하이닉스의 HBM 서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더 넓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직접 투자 대상으로 편하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AI를 보고 엔비디아를 사고, 클라우드를 보고 빅테크를 사고, 반도체를 보고 미국 기술주를 사는 흐름은 강했지만 HBM의 핵심 공급사인 하이닉스까지 바로 연결되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ADR이 열리면 이 연결이 훨씬 쉬워집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그러면 GPU가 더 필요하다. GPU가 더 필요하면 HBM도 더 필요하다. HBM이 더 필요하면 그 핵심 공급사인 하이닉스를 봐야 한다. 이 흐름이 미국 투자자에게 훨씬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리의 전달력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스토리가 얼마나 쉽게 전달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스토리는 이제 굉장히 선명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필요한 HBM, 그 HBM에서 앞서 있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나스닥에서 더 쉽게 거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정도면 글로벌 투자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히 강한 서사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패시브 자금과 글로벌 자금의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은 개별 투자자의 판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ETF, 인덱스, 기관 포트폴리오, 테마형 펀드처럼 일정한 규칙과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돈이 많습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더 잘 보이게 되면 이런 자금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론 ADR이 상장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지수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거래 시장이 넓어지고 미국 기술주 투자자들의 화면 안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이는 종목을 삽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자기들이 보는 화면 밖에 있으면 자금이 늦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AI 서사 안에서 하이닉스가 더 눈에 잘 띄게 되면 글로벌 자금은 이 회사를 다시 비교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를 샀던 투자자들이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리면 그 옆에서 가장 돈을 버는 회사는 어디냐?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면 GPU 다음 병목은 어디냐? 이 질문의 답 중 하나가 하이닉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ADR은 하이닉스의 실적을 바로 바꾸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자금의 폭을 넓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BM 공급 부족 서사도 같이 붙습니다. 나스닥 ADR만으로는 재평가 서사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는 HBM 공급 부족이라는 강한 실적 서사가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향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메모리 공급 병목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 수요는 빠르게 커지는데 HBM 공급은 기술적으로도 설비적으로도 고객사 검증 측면에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HBM은 일반 D램처럼 라인만 더 돌린다고 바로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쌓아야 하고 연결해야 하고 열을 잡아야 하고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 능력이 실제 양품과 납품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HBM 부족 서사는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가 아닙니다. AI 수요와 공급 제약이 동시에 만드는 구조적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라는 더 큰 무대에 올라간다면 하이닉스의 재평가 이야기는 훨씬 강해집니다. AI 전망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단계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불리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건 추론입니다. 사람들이 AI를 실제로 쓰는 순간마다 서버는 계속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할 때, 문서를 요약할 때, 코드를 만들 때, 이미지를 생성할 때, 기업이 내부 업무에 AI를 붙일 때 연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일상이 될수록 서버는 더 자주, 더 오래 돌아갑니다. 이게 HBM 수요를 길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AI 학습은 대형 공사를 벌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AI 추론은 완성된 공장이 매일 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장이 매일 돌아가면 전기도 계속 쓰고 장비도 계속 필요하고 데이터도 계속 움직입니다. GPU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GPU가 쉬지 않고 일하려면 HBM도 계속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AI 수요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면 안 됩니다.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은 더 깊은 인프라 수요와 연결됩니다. 거시경제 흐름도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에는 부담입니다. AI 반도체도 결국 성장주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빡빡하면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인프라는 일반 소비 경기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덜 바꾼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한 서비스 하나가 아니라 다음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검색도 AI로 바뀌고 클라우드도 AI 중심으로 바뀌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AI를 붙여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음 10년의 플랫폼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는 일반 경기와 완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클수록 돈은 더 확실한 성장축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성장축 중 하나가 AI 인프라입니다. 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AI 서비스를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AI 인프라가 커질 때 반드시 필요한 HBM을 공급합니다. 거시경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AI 인프라 투자가 살아있다면 하이닉스의 핵심 수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나스닥 ADR 이슈는 한국 증시 전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은 많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도 한국 시장의 할인 요인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눌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으로 간다는 건 이 구조를 직접 흔드는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미국에 ADR을 낸다고 해서 한국 증시의 할인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이닉스 개인으로 보면 평가받는 무대가 넓어집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평가받던 종목이 미국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도 직접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프레임의 변화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이닉스를 AI 공급망 안에서 비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차이가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떤 시장에서 어떤 비교군과 묶이느냐에 따라 투자
투자자들이 붙이는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AI 메모리 배장주라는 프레임으로 이동한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의 비교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훨씬 넓은 회사입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가전과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더 선명합니다. 메모리, 그 중에서도 AI 서버용 HBM이라는 지금 시장이 가장 뜨겁게 보는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넓은 회사가 더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고 선명한 회사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선명함이 강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회사가 좋아지느냐가 한 문장으로 설명될 때 주가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HBM이 부족하다.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다. 이 서사가 매우 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회복과 재평가가 필요한 회사라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 배장주로 시장이 인식한 회사입니다. 나스닥 ADR 이슈는 이 선명한 서사를 글로벌 시장으로 가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나스닥 ADR이 기대감을 키울수록 시장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눈높이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덜 오를 수 있고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면 실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ADR의 규모와 시점, 미국 투자자들의 실제 반응, 시장 유동성 상황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나스닥 ADR이 실적을 직접 바꾸는 이벤트가 아니라 평가받는 무대를 바꾸는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실적을 만드는 건 여전히 HBM입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강하게 평가받으려면 HBM 고객사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HBM4 전환에서도 앞서가야 하고 생산 능력 확대가 실제 양산과 수익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스닥은 무대입니다. 무대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이 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결국 하이닉스의 실적과 기술력입니다. 이 균형을 잡고 봐야 합니다. HBM4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이미 HBM3E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매년 더 강력해지고 있고 GPU가 강해질수록 그 옆에 붙는 메모리도 같이 진화해야 합니다. HBM4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다음 제품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누가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전장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이유는 현재 HBM 시장에서 앞서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앞선 지위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고객사는 한 번 공급망을 짜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은 메모리와 패키징, 전력, 열 관리가 함께 설계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플랫폼에 먼저 들어가는 기업은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한다면 나스닥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단기 수혜주가 아니라 장기 AI 메모리 승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4 전환에서 경쟁이 거세지거나 고객사 인증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재평가 속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나스닥 상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스닥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이닉스가 HBM4까지 이어지는 기술 서사를 계속 증명하느냐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이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강해지고 HBM 가격과 물량이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범용 D램과 낸드 업황까지 같이 살아나면 하이닉스의 실적 레버리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겁니다. HBM 같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이익의 질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이 메모리를 팔아도 범용 제품 중심일 때와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 중심일 때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기대는 단순한 실적 시즌 이슈가 아닙니다. 나스닥 ADR 기대감과 연결될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에 실적까지 강하게 확인된다면 재평가 서사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마진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나스닥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스닥은 관심을 불러오는 장치입니다. HBM은 실적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실적이 받쳐줄 때 재평가 이야기는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말 하이닉스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먼저 SEC 승인과 ADR 일정입니다. 보도대로 6월 22일 주간에 승인 관련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 이슈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장 시장과 방식입니다. 나스닥으로 확정되는지, 규모와 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이벤트입니다. 진짜 본질은 HBM입니다. 하이닉스가 HBM3E에서 확보한 지위를 HBM4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 주요 AI 고객사와의 관계가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유지되느냐, 생산 능력 확대가 실제 양산과 수익성으로 연결되느냐,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붙으면 하이닉스의 재평가 서사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나스닥 이슈는 좋은데 HBM 경쟁력이 흔들리거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빠르게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나스닥 가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스닥이라는 더 큰 무대에 올라갈 만큼 하이닉스의 AI 메모리 서사가 강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그림과 조심할 그림도 나눠봐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SEC 승인 흐름이 시장 예상대로 이어지고 나스닥 ADR 계획이 구체화되고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보기 시작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HBM4 전환 기대가 살아있고 2분기 실적도 강하게 확인된다면 하이닉스는 단순한 한국 반도체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이닉스를 많이 오른 종목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가 계속되는 한 계속 확인해야 할 핵심 공급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ADR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장 규모와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국 투자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약하면 단기 기대감은 식을 수 있습니다. 또 HBM4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하이닉스의 독주 프리미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좋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무조건 사야 한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라는 무대가 커지고 HBM이라는 실적 엔진이 살아있고 AI 인프라 수요가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으면 하이닉스의 재평가 서사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영상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은 하이닉스가 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더 넓은 시장에서 평가받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이미 유명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AI 반도체 투자 흐름은 아직도 엔비디아와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가 제대로 일하려면 HBM이 필요하고 그 HBM의 핵심 공급사 중 하나가 하이닉스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나스닥 ADR을 통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필수 공급망으로 다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거래소가 하나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어느 카테고리에 넣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 메모리 사이클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AI 메모리 대장주로 볼 것인가, 이 프레임 전환이 시작되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결국 답은 숫자로 나와야 합니다. 재평가 서사는 좋습니다. 나스닥 이슈도 좋고 HBM 지배력도 좋고 AI 인프라 성장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HBM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고객사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차세대 제품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봅니다. 하이닉스가 이 숫자를 계속 보여준다면 나스닥 ADR은 그 성과를 더 넓은 시장에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반대로 숫자가 흔들리면 아무리 무대가 커져도 프리미엄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나스닥 상장 기대감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HBM 실적, AI 서버 수요, 차세대 HBM 공급 부족까지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강점은 이 이슈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진다, HBM이 부족해진다, 하이닉스가 핵심 공급사로 돈을 번다,
평가받는다. 그 회사가 나스닥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에게 더 잘 보인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하이닉스 재평가 서사는 힘을 갖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반도체주로만 보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HBM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했고 AI 서버의 핵심 병국을 해결하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ADR 이슈가 붙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를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상장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평가받는 무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는 메모리 사이클주로 보던 회사가 나스닥에서는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ADR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을 수도 있고 HBM4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AI 서버는 계속 커지고 있고 HBM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이닉스는 그 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직접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하이닉스를 볼 때 단순히 많이 올랐느냐만 보지 마세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회사가 한국 반도체주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넘어가는 중인가? 이번 나스닥 이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SK 하이닉스를 한국 반도체주로만 보지 마세요.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HBM은 더 중요해지고 검증된 HBM 공급 능력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를 나스닥 투자자와 월가의 자금이 직접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진짜 승부는 한국 시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AI 메모리 대장주로 다시 평가받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